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바와 함께 온라인 트롤 대탈출 진행을 맡은 유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계의 빗자루 주상절리 노가고일 맡고 있는 선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명이 많으시네요. 네. 여기서 친숙한 별명이 있어요. 주상절리라는 별명이. 제가 담당하는 연예인이 연예인 최초 주상절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치열 때문에? 아, 치아 때문에. 저는 이 얼굴 때문에. 아, 진짜요? 그 친구는 치열이 주상절리랑 똑같다 해서 사람들이 주상절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익숙하네요. 네. 근데 이 별명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 미디어 업계 일하면서 노가고이. 아, 그죠. 채소류로 제가. 이 별명은 제가 사고 싶어요. 아, 정말요? 노가고이라는 거. 기사님도 그러면은 노가고이 하시는 거 어때요? 매니저계 노가고이. 근데 이게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디지털 시민, 인터넷 예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교육용 영상으로 제작이 된다는데 약간 이렇게 편하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엄청 불편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아무튼 본론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래 이게 좀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가볍게 질문 하나 하는데 크리에이터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는지.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생활을 군대 전역하고부터 이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8년 차네요. 8년 차. 굉장히 오래 했네요, 스스로. 근데 본인의 경력을 대본 보고 하시는 거 아, 숫자 계산이 안 돼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한 방송을 이렇게 8년 동안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계속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장르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짧은 꽁트 영상 같은 걸 했다가 이제 지금은 또 긴 생방송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8년의 경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재다능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또 되게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8년 동안 하려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8년의 시간 동안 그 배운 것이 있는데, 영상을 만들 때 당연히 이제 재미와 어떤 조회수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살 찌푸려지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수명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게 다 그거예요. 되게 자극적이게 한번 크게 웃기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웃길 수 있는 것들을 하자. 뭐 이런 분들이 좀 오래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또 간단해 보이지만 또 사실 되게 많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판단이라는 거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난 장난쳐야지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거를 이제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객관적이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선반님만의 뭐 노하우나 팁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생방송을 저는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의를 항상 기울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혹시 뭐 특별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진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게 라이브는 네.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 저도 가끔 라이브를 해요. 그 유병재님 채널에서. 그러면은 제 반응이 없으면 진짜 뭐 상의 탈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거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와, 그거를 어떻게 라이브 형태로 하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속어를 쓰고 상대방을 놀리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은 재밌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당하는 사람은 이제 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속어라는 게 되게 치트키잖아요. 그러니까 웃길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치트키라서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런 어쨌든 죄책감? 이런 거를
안 갖고 그냥 이거 다 웃을 수 있는 거니까 하고서 툭 하고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대상자는 그렇게 재미없지 않지 않을까? 대상자는 좀 슬퍼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막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지겠죠. 이런 거를 친구들이 되게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도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욕을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저 최근에 한 번 하긴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정해서 욕한 거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선배님 말씀에 이렇게 되게 공감도 되고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어요. 사이버 폭력의 양상을 보면 피해자는 한 명인데 가해자는 다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해자가 한 명에 시작했다가 모두가 여기에 동조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악플도 수백 개씩 달리고 누구누구 저격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희덕대고 그 한 명을 놀리는데 좋아요 누르고 저는 이런 문화가 좀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이게 한 명이 이제 욕을 하고 그게 이제 분위기가 되면은 다 같이 이제 달려들어 사실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와가지고 같이 그냥 재미에 휩쓸려서 욕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친구 한 명이 게임상에서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혈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갔어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계속 이제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 혹시 그럼 선배님도 지금 저 같은 경우처럼 뭐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실망했다거나 아니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아, 저요?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아, 이거 얘기 잘해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또 주변 얘기보다는 제가 나왔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악플이 달리거나 뭐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이 있어도 굳이 그렇게 신경은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신경을 써봤자 제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쫓아가서 뭐 악플 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군지도 일단 모르니까. 맞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시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가 옛날에 이제 게임 홍보 방송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앞뒤가 다 잘린 채로 그 악마의 편집이 돼서 굉장히 이제 오해를 샀는데 그 오해가 퍼지면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되게 고통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확히 어떤 악플이 달렸었는지. 악플이라기보다는 이제 루머가 확산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뭐 비속어도 아니고 뭐 비하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말 문장인데 그거를 곡해를 해가지고 저를 이제 완전 나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악마의 편집에 대한 문제잖아요.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논란될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앞뒤 자르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을 조작을 하는 행위를. 근데 제가 뭐 직장은 아니니까 직장에서는 없는데 뭐 학교에서도 그죠? 이제 그럴 때는 있어서 학교에서도 저 어릴 때인데도 친구 막 굴욕 사진이나 막 자고 막 침 흘리는 사진 이런 거 막 공유해서 막 올리고 그 침 흘리는 친구도 웃으면 상관이 없는데 침 흘리는 친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막 뿌리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 아닌 범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난 장난으로 이렇게 뿌렸어. 근데 친구가 그 당사자가 아 나 이거 싫어 했는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누가 퍼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조심히 행동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하여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뭐 사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에도 뭔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규사님은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걸로 감정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대부분이 싫어요여가지고 좋아요 감정 아닌데 아, 좋아요 많이 받으시잖아요. 싫어요 좀 없앴으면 좋겠어. 아, 싫어요 기능을 없애달라? 싫어요를 왜 굳이? 싫으면 그냥 가면 되지. 응원 같은 글은 뭐 직접 댓글로 달아도 되지만 싫어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친구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폭력에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냥 단순 악플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뭔가 내가 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아이디랑 이렇게 붙여서 막 그거를 되게 이상한 루머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선반님의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왜냐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루머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근데 예. 이게 너무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루머였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막 달려들다가 아니야라고 뭔가 해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님 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사이버계 이제 안 좋은 거니까 이런 무분별한 루머 확산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사이버 명예 훼손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인터넷 특성상 확산력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퍼지는 속도가. 특히 더군다나 선반님 같은 이런 좀 대형 크리에이터 분들은 또 이런 이슈가 더 크게 되고.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악플 같은 거는 개의치 않는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루머 확산의 경우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야 뭐 알고 아닌 거 아니까 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오해를 하시고 선입견이 생기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루머가 퍼지는 걸 직접 체감을 하니까 저도 어떤 인터넷의 그런 영향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혹시나 내가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대형 크리에이터면 피해도 크게 입지만 어떻게 보면 가해도 크게 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뭔가 잘못 말하거나 뭔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은 그 피해는 또 어마어마하겠죠. 어쨌든 큰 데서부터 조심을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작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살짝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시는 것 같은데. 보였나요? 아니, 세수를 하고 오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 지금은 좀 괜찮아졌죠. 왜냐하면은 아,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루머가 그렇게 퍼지긴 했지만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아시는 팬분들은 그게 루머인 걸 또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실을 알고 계시고 저를 이제 옹호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게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좀 슬픈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치유가 됐다. 그 사전부터 모두가 조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어쨌든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게 치유가 됐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다시 한번 눈물을 닦으시길. 시간이 아직 지나지가 않았나 오네요. 크게 울어도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에는 이게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는 이미 사람들의 관심을 떠난 이유라 흔히 카더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사람도 별로. 맞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선바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공유가 되고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또 막 톡이나 뭐 이런 걸로 막 SNS에 공유가 되고 이러면은 저를 아시는 분은 이제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잘린 부분만 믿고 얘 이런 애구나 하고 딱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선입견이 막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선반님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노출돼 있는 분들한테 이분에 대해서 얼굴은 아는데 정보는 모르는데 루머부터 듣다 보면 그게 진짜 이제 야 선반은 이렇더라 뭐 유규선은 이렇더라 이게 그 사람 인식에선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친구 사진을 뭐 합성한다거나 단톡방에 올린다거나 대화 일부를 편집해서 뭔가 대화 내용을 유리하게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주변에 공유해서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톡 같은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걸 이제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확산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인데 선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런 경우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걸로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없는데 어떡하죠?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그 익명의 사람들에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내가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인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악플 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진짜 중요할 때 중요한 순간에 그 악플 단 걸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는 분들은 이거를 진짜 선반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래도 그 시대를 좀 지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반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많은 플랫폼들을 겪었었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글이라든지 아니면 일기라든지 아니면 누구에 대한 환담이라든지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는 지금 기계한테 쓰고 있지만 이 기계를 보는 사람은 인간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기계한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그냥 쓰고 왜냐면 제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이 같은 데 보면은 막 누구 막 저격하고 그러셨나요? 저격은 아닌데 스스로 막 약간 그 자기에게 취한 저도 싸이월드 그런 거 보면 나는 왜 이때 내가 멋있었다고 생각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에게 취한 글들. 근데 그거는 추억인데 남한테 이제 나쁜 추억이 되면 안 되니까 나쁜 기억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말씀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제가 어쨌든 연예인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연예인들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 그걸 보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또 개인 SNS에 와가지고 그냥 그분들은 악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유명인이니까 하면서 글을 이렇게 되게 쓰시는데 그게 되게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기분도 되게 안 좋아지고. 정말 너무 슬퍼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번 콘텐츠 업로드되면 댓글 아마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막 예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학창 시절의 꿈은 뭐였어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중학생 때 또 자신에게 취했어가지고 락스타가 꿈이었어요. 멋있다. 락스타. 락. 영국 쪽으로. 영국, 미국. 아메리칸 브리티시. 그러면은 어떤 보컬이었나요? 아니면? 저는 기타를 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타를 못 쳐가지고 중학생 때는 이제 건반을 쳤었습니다. 건반. 저도 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밴드 중에 건반 치면서 메인 보컬이 건반 칠 때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건반밖에 못 치겠더라고요. 노래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무튼 저의 꿈은 뭐 락스타였지만 지금은 이제 뭐 스트리머, 유튜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다가 만약에 어떤 정말 나쁜 짓을 남겨버리면은 그 꿈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공감되는 게 요즘 뭐 다 그렇죠. 모 기업에서는 사전에 좀 찾아본대요. 맞아요. 그거 한번 논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판 조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떳떳한 디지털 시민이 되려면은 이 평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철학가라 조곤조곤 할 말을 다 하시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 과거니까. 또 사실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SNS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되게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이제 공개 게시물들 보면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게 뭐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여러분들 요즘 부캐 좋아하시죠? 유산슬, 뭐 린다지 이런 캐릭터들 온라인은 이제 학생인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부캐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학생이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되고 게임 캐스터도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부캐는 어떤 것인지 온라인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부캐라는 것도 어쨌든 본캐를 기반으로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캐를 망치지 않는 부캐가 되려면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에서 되게 건강하게 좀 자기가 이게 나의 본캐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를 너무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다음에 방송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꼭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비속어 쓸게요.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또 마무리가 왔습니다. 마무리의 단계를 왔네요. 오늘 이 인터뷰랑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제 얘기도 하고 그 저의 하루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규선님에게 무한히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네. 어쨌든 제 동생 병재도 수염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얼굴 여기까지 화관까지 보면 되게 험악하거든요. 근데 또 눈이 맑아요. 맞아요. 근데 선배님도 또 비슷한 것 같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것도 네. 딱 봐도 아 이분은 되게 좋은 분이구나,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잘 몰랐는데 제 행동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식은땀 흘리면서 집중도 하고 신경 많이 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면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랐어 지금. 제가 집중하면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좀 잘았나요? 아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친구들한테 제가 뭐 얘기하자면은 저도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멋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려면 남들한테 피해를 줘서 뭐 재밌는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을 감싸면서 되게 재밌는 친구가 돼야지 진짜 멋있는 계속 생각나는 학창 시절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했던 것들은 기억에서 지워지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부끄러워서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그리고 항상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선반님처럼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시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아이도 또 마지막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이젠 경험해야 될 친구들한테 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의 오늘 마지막은 일단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돼서 규선님의 큰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칠 자격이 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온 김에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악플이나 그런 것들은 당해 보면은 상당한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맞아본 사람만 아픔을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행위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재밌는 거, 행복한 것은 꼭 챙겨 가시면서 그렇게 현명한 온라인, 오프라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인한테는 순간의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평생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 온라인의 올바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경험을 공유하고 어쨌든 저희가 아쉽게도 먼저 맞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맞아봤더니 아프더라. 친구분들은 건강하게 안 맞고 되게 올바르게 인터넷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아인세 파이팅! 안녕!